네, 반갑습니다. 22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거시경제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제 코로나 변이가 계속 발생해서 미연준이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첫 번째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속도를 빨리 하면 지금 경제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미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장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올려버리면, 금리 인상을 너무 가파르게 해버리면 또 시장이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훨씬 더 큰 경제 공황 상태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가 지금 인질이 된 상태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22년 12월이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조 바이든이 지지율이 40%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 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못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해도 되는데 속도만 빨리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표를 만들었는데,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폭망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가 된 상태에서 이때 주식도 안 좋고 이때 채권 오르고 원자재도 폭락이 오는데, 이때 미 연준이 개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고성장 고물가가 돼버렸는데, 이때는 주식 좋고 채권이 안 좋고 원자재 지금 관련주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여기인데 미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다시 저성장 저물가로 가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이 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은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하고, 합리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지금 미 연준이 원하는 거는 고성장 저물가인데, 그렇다고 이전처럼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고성장 저물가로 가기는 어렵고, 아마 고성장 완만한 물가 상승 요 위치로 오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여기만 와도 주식 괜찮고 원자재도 좋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증시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23년부터 양도세를 이제 하는데, 대략 22% 세금을 걷는데,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올해 주주들이 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 탈출할 가능성이 있고, 작전 짜는 테마주 애들도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작전주 애들이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세금을 30-40% 낼 텐데, 이제 계속 하겠다라는 세력도 존재할 테고, 우리 이거 때려치자라고 하는 세력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지금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험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올해 특히 하반기부터는 저는 대형주도 되게 별로 이렇게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을 걸로 보이고, 요거를 차트로 설명드리면,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때문에 폭락이 온 이후에 여기 유동성 장세가 왔었고, 요 61선 이평선 보시면 여기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유동성 장세 한번 왔고, 이후에 빠지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이 241선인데 여길 기준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 빠진 부분은 미국의 테이퍼링 때문에 빠진 부분이고, 여기 빠진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질 때만 할 수 있는데,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가 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61선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락 장세가 왔습니다. 통상 보면 유동성 장세는 2년, 박스피 장세는 약 한 4년, 실적 장세는 약 한 2년, 하락 장세가 약 2년 반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고 했을 때 여기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동상세가 2년 걸렸는데 지금 1년 만에 끝나고, 그렇다면 박스피 상세도 한 2년 만에 끝날 겁니다. 실적 상세도 1년 만에 끝날 거고,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유동성 장세 끝나고 여기 빠질 때 보면 여기서 이제 모든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됐다가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녹색이 62평선인데 이 62평선이 여기 보시면 핑크색이 120, 여기 회색이 240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보이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22년 상반기 때는 이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평선이 다 역배열됐는데 지금 여기 60선이 지금 이제 대가리를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핑크색 120을 뚫고 240까지 뚫고 나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죽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상반기 22년 상반기 때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라 보이고, 하반기 때는 이런 어떤 하락, 우리는 수급이 더 꼬이기 때문에 한번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박스피의 하단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의 박스피의 하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최대 잡았을 때 2600까지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냐면 한 대략 한 2700으로 보이는데 밑골이 달리면 여기 한 2600까지도 저는 가능성이 보이고, 한 번은 이 박스피 장사에서 한 번은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총알 3개로 한 이유가 이게 언젠간 한 번 옵니다. 그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고, 여기 지금 양도세 관련돼서 최근 뉴스를 보면 지금까지는 예고편 내년 말 더 큰 개미 매물 폭탄이 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장이 바보가 아닌 게, 지금까지는 그 뭐 10억 뭐 이런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10월 달부터 지수가 꺾였는데, 이거는 그 대주주 양도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것보다 훨씬 빨리 이게 앞당겨질 거로 보이고, 아까 지금 그 코스피 차트로 해석을 해버리면 저는 한 상반기까지는 좋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되게 안 좋을 거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분이 엄청난 이제 고도의 전략인데, 22년 6월까지 현금화를 해두고 그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의 30%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지금 미국 투자하는 게 맞냐? 저는 이것도 지금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달러 위험이 있고, 왜냐면 지금 달러가 1200원대인데 지금 들어가면 달러 손실이 약 10% 정도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위험해 보이고, 미국 또한 지금 엄청나게 고점이기 때문에 지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은 저는 달러 1100원 전후로 왔을 때 미국 또한 그 실적 장세를 먹으러 들어가는 건 되게 좋게 보고 있고, 그 어제 저한테 우리 그 유튜브 이제 회원분께서 메일로, 나이는 어리고 이제 시드가 2,5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시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이렇게 메일이 왔었는데, 우선은 답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나이와 시드에 따라서 이제 방식이 달라지는데, 나이가 어리고 시드가 작으면 예를 들어서 2차전지 ETF를 몰빵 매집하면 됩니다. 그냥 저축을 여기다 계속 매집하면 한 10년 하면 한 10배에서 20배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나이가 한 40 이상 된 경우라면 이제 투트랩 방식이 맞다고 보여지고, 왜냐면 이미 투트랩 방식이 뭐냐면 정말 좋은 종목 한 종목을 총알 3개로 해서 지금처럼 꾸준히 수익 내는 방식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드가 이제 엄청 크면 한 4종목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걸 보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가 4억이면 뭐 대덕전자에 1억 이런 식으로, 그럼 대덕전자에는 총알 하나를 3,300만 원으로 하면 되고, 두 번째 총알은 3,300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억씩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그 아까 여기서 투자를 할 경우 30%만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동적으로 그 방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 투트랙이라 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40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덕전자에서 이제 뭐 한 200만 원이 뭐 500만 원이 수익 났다. 그리고 이제 수익 난 거랑 이제 내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600만 원을 여기 2차전지 ETF를 그냥 몰빵 매집합니다. 이거는 매매를 하지 않고 나중에 노후 자금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박스피에 지금 구간이 박스피 중방 패턴인데 바닥은 코스피 2600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왜 좋으냐면 총알 세 번째는 총알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코스피 2700, 2600대 쓰게 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크게 걱정 없고, 이제 수익 난 거랑 월급을 이제 저축할 부분을 2차전지 ETF로 저축하시면 이런 식으로 투툴의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고, 판이 엄청 커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이상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을 50%를 하고 금을 25%,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이게 달러 자산인데 25% 해서 컨트 투자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컨트 투자가 평균 8% 수익이 나는데 주식을 잘하면 더 크게 수익도 날 수도 있고, 주식 현금을 이렇게 50%, 그 총알 3개로 하면 이제 현금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골드 25%, 미 10년물 국채 25%, 요거 이제 달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식이 만약에 이게 총알을 3개를 다 썼다라는 것은 이제 주식 폭락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기에 얘네들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 수익 난 거를 팔아서 총알 4번째로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주식이 더 폭락했다. 그럼 얘네가 더 수익 났기 때문에 수익 난 거를 팔아 매도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지났더니 주식이 다시 회복을 해서 수익으로 가고 얘네들은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주식 수익 난 거를 매도 쳐서 얘네들을 사고, 만약에 주식이 더 폭등했을 때 반대로 얘네들 수익 난 거를 매도해서 얘네들 더 사게 되면 물량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자산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지 ETF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 수익 난 것과 월급을 이렇게 저축을 해서 얘네들은 이제 매매 안 하고 철저하게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한 5억 갖고 뭐 이게 평균 이제 8% 수익이 나는데 만 해도 약 한 뭐 한 4천만 원이 매년 이제 벌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투자 철학에 있어서 엄청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되게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남들이 공개 안 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공개한 부분도 있고 한데, 여러 번 이거를 이제 보셔갖고 이제 100% 이해를 하셔갖고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진지하게 깊게 하셔서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